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주제. 결혼하고 싶어서 안 되는 요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와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결혼해서 안 달 났다기보다는 이제 와서는 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뭐 계속 본 사람 알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정말로 행복의 총량의 증가로 철석같이 믿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게 반대로 넘어갔단 말이야. 이제는 뭐 거기에 기인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 뭐 최근이면 뭐 이제 미스라진이라던가 아니면 GPT라던가 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결혼이라는 게 절대로 행복의 총량으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성공한 결혼인 정말로 하기가 힘들구나.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딱히 우리가 바라는 게 뭐 거창한 걸 바라진 않잖아. 근데 그 거창한 걸 바라지 않는 거, 그게 욕심이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달아 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약간 이제 기피하는 느낌이 있지, 이제 와서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다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커뮤니티 반응을 보게 됐을 때, 과거에 굉장히 날이 서 있던 여성시대 같은 경우도 결혼주의자들은 옛날에는 숨도 못 쉬었거든, 여성시대에서 진짜. 막 공격당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결혼주의라는 사람 글이 자주 올라와, 이제는. 왜냐면, 그 반대쪽 세력이 커진 거지. 처음엔 전부 다, 야! 비혼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맨날 그러잖아. 결혼하면 불행하다고, 맞잖아. 그러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 맞잖아. 여자의 자유의 인생이 결혼으로 불행해진다면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시연들은 같이 공금을 당했거든. 그래서 옛날에 되게 강했지. 옛날도 몇 년 되지도 않았다, 사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결정사나 결혼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실제로. 다만, 예전과 달라진 거는 결혼주의, 갈로하고 이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결혼주의자들은 따로 있으니까 너희들 비혼주의자들이 우리한테 개입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 그래서, 뭐 최근 글이야. 이것도 12월 3일에 올라온 건데,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결혼주의, 갈로, 항상 이렇게 적어놔. 결정사 하고 있는 여세들이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지금 결정사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전부 다 정보 공유하지 않고 전부 다 비공개야. 이거 아무래도 이거 김여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김여시가 하도 막 이게 다 해집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글을 다 비공개로 쓴다, 얘네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폐쇄적인지 모르겠어. 그지?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 뭔가 이게 카페 같은 데는 오픈되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카페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짓고 막 민증 인증도 해야 되고 사진도 인증해야 되고 그래 놓고 그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결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와. 되게 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도 그런 남자들 자체를 좀 뭔가 좀 이제 깔보고 있다는 느낌은 지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글 보더라도 이것도 12월 3일에 올라온 건데 외모를 포기하고 스펙 위주로 남자를 볼 거면 결정사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자기 위치 객관화가 되고 당연한 거야. 그거는 수많은 매도과랑 매수과가 만나게 되는 지점에 있는 게 만나게 해준 게 결정사란 말이야. 그리고 스펙 위주로 봤을 때는 남자들이 스펙이 좀 좋습니다. 결정사는. 그래서 결정사 결혼 성원 모델을 보면 남자 표준 모델이 뭐 연봉 뭐 6,800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중위소득이야, 결정사에서. 실제로. 그래서 결정사 소득 보게 되면 제법 높습니다. 결정사로 오는 남자들은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남자들은 다시 돌아오잖아. 이렇게 와다가 거기 쭈루룩 가다가 연봉 8천 9천에서 쭉 꺼졌다가 1억 이상 하면 갑자기 쫙 많아져. 결정사는 원래 그래.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좀 이제 스펙 위주로 남자를 볼 때는 추천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소개팅 시장에서 잘 안 되는데 결혼 시장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비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 30대 중후반 넘으면 스펙만 좋고 도태된 개또라이들이 많다. 어느 정도 마상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자 30대 중반은 뭘까? 약간 뭐 일단 뭐 여러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이 도태란 말도 참 되게 웃기긴 하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글들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게 보여. 야, 못남이 감자를 웃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고 떨이인데 이래. 그래서 나도 마음은 완벽한 감자 먹고 있지. 완벽한 감자 못 먹어서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외모를 어떻게 안 봐? 진짜 궁금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외모를 봐야지 높은 확률로 이세까지 계획하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난 이런 얘기 되게 웃겨 보면. 자기들은 얼굴 다 고쳐놓고, 그치? 지들은 다 고쳐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게
얼굴도 돼야 되고 능력도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이거는 가능해. 이건 가능한데 근데 결혼을 하는 건 내가 말했잖아. 완전 다른 부분이라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얼굴이랑 성격이 조건이 아니냐. 뭘 보고 결혼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너희들은 얼굴 안 보냐. 얼굴 안 보냐. 그래서 지금 보면 확실히 내가 느끼기에도 남자의 외모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경쟁력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문제는 외모도 되고 능력도 되는 사람이 30대 여자, 30대 막 이제 결혼 급한 여자를 만날 이유가 또 전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했던 때가 언제냐면 어린 여자 만난 걸 그때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여자를 향한 열망은 굉장히 강한데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도 어린 여자랑 결혼하기가 힘들지 요새는 연애를 한다고 하잖아. 연애만 한다고 했을 때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뭐 연애만 하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말해서 나쁘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 뒤로도 뭐 결정사 하고 있는 여시에 있어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 물론 대부분 또 이제 김여시한테 털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요새는 그런 거 글을 올려도 결정사 들어가봤자 별거 없을까 막 글 올리면서 이런 글 미안하다고 미안한데 글을 올려 이제는 미안하지만 그리고 결혼주의자들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결혼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이게 생각이 있고 결정사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얘네들이 원하는 걸 보면 사실 그래. 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다 똑같단 말이야. 야, 너 정도면 스펙도 좋고 그런데 뭐하러 결정사가 이 얘기를 하잖아. 왜 가겠니? 왜 가겠니? 왜 가겠어? 그래서 다 아깝다. 네가 아깝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내가 말을 하잖아. 시장은 항상 답을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다. 답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아까운데 왜 네가 못하고 있을까? 이게 논리 전제 자체가 잘못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냥 뭔가 남자라는 생물 자체를 좀 약간 깔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CF처럼 감히 여자를 기다리기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한 게 거시적으로 좀 크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결혼 건수는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급감을 했냐면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2012년에 33만 건이었어. 근데 그게 19만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 결혼 건수가 14만 건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33만에서 14만이 날라갔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수치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인구 구조에 따른 감소가 아니라 조혼인율을 봐도 그대로 알 수 있어. 조혼인율을 봤을 때 2000년 초반에서 2013년까지 2013년이 딱 어떻게 보면 우리 재기 형이 좀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그때였지. 그때까지만 해도 6.5가 유지가 됐어. 조혼인율이. 근데 이것도 덩달아 거의 반토막이 나서 3.7로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기본값이 아니게 된 거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나도 느끼는 게 여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나이 든 남자 중에 멀쩡한 사람 많이 없다고. 확실히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아놓고 보면 남자들도 멀쩡한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장가를 잘 가. 그건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나중에 다 모아놓잖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 뭔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러나 저러나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어반필이 추구하는 게 뭐야? 어반필이 추구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 일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인생의 기본값이 혼자란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뭔가 국제결혼이나 이런 걸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상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순서가 항상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얘기해. 순서가 틀렸다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야. 남자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결혼이라는 게 희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들이 뭔가 짜치는 상황에서 결혼해봤자 그게 정말로 좋은 여자 잘 만들어가지고 잘 만나고 막 나나 소나윤이나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오빠 제가 왔다시가 이끌어드릴게요. 야 이런 거 바라지 말라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초시화된 길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녀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뭔가 필멸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반응이 올라올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는 각자 도생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좀 초식화가 잘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쉽지 않게 살거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반응이 조금씩 커뮤니티 반응이 변하고 있지 요즘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요즘 들어서도 저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점심 맛있게 잘들 드시고 다음에 조금 더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